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지난달엔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중간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전남 학교 내 168건의 친일잔재가 발견되며 많은 과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선 친일잔재 청산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친일잔재 청산 중간 보고회도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가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았었고요. 도교육청에서도 학내에 있는 친일잔재들을 조사하고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동안 해왔었고요. 전수조사한 결과를 지금 중간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들을 돌았고요. 또 학내에서도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과 같이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153개 학교에서 나왔는데 그 성물이라든가요. 그리고 그 교표, 학교의 표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친일 음악가들이 작곡했던 교가도 나왔었고요. 또 일제식의 용어가 있는 교칙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 168개의 친일 잔재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과정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중간 점검하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친일 잔재들의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일 잔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그 복잡 미묘한 관계에서 최근에 이러한 그 친일 청산의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제 잔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이제 그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교가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가가 이제 저희도 어렸을 때는 그냥 가르쳐 줬으니까 무턱대고 불렀던 것이지만 이것이 예전에 일본 군가를 교가로 바꾼 경우도 많았었고요. 또 친일 작곡가들이 만들었던 그 교가를 쓰는 그 학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이번 조사에서도 18개 학교에서 교가가 이제 그렇게 발견이 됐고, 또 친일 잔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학교 교목을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뭐 그 일본식의 한자를 가진 나무 이름을 쓰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이런 또 뭐 예를 들어서 영어와 관련해서 또 교칙을 나타내는 용어 같은 것도 뭐 불온 서적이라든지 동매휴학이라든지 아주 이러한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일본식 그 한자 단어들이 지금도 교칙에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뭐 외에도 뭐 이런 표지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지만 친일잔재 청산의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동안 청산되지 못했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경제 도발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죠. 반성하지 못한 그리고 철저하게 사죄하지 않은 이런 역사는 다시 되풀이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경제 도발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라든가 또 국민들이 일본이 그동안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었고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이끌어져 왔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은 잔재들이 있어 왔는지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싶고요.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생활해가는 이런 여러 공간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한번 또 되돌아보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변호사께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가장 중요한 큰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왔던 과거 역사를 얼마만큼 앞으로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언으로 쓸 것인지, 그 다음에 교훈을 얻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본과의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졌을 때 아직도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뭐 친일파라고 하는 새로운 친일파라고 하는 뭐 토착애구라고도 하고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아직도 일본의 어떤 그런 친일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고 또 지금도 당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러한 그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정에서 우리가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또 올바르지 않은 역사 교육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과거에 자신들의 어떤 침략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국가에서 얼마만큼 이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지만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도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뭐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러한 뭐 그 경제 보복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국가 간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이 그 광복을 거쳐서 어떤 그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있어서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경제 보복 조치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에서 네. 또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친일 잔재 청산이 시작됐는데 그동안 조사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지금까지 이제 일제 어떤 이러한 잔재들이 청산되지 못한 이유는 뭐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긴 뭐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뭐 광복 이후에 반민족 특위가 생겼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그 뒤로는 이제 뭐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승만 정부의 또 요직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 정부가 계속 흘러왔고 또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친일파를 청산하자는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친일 문화를 하자는 말을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너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와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시 생각을 했었고 이러한 문화들이 우리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어렸을 때 저희가 일본식 단어라든지 일본식 어떠한 그 뭐 문장이라든지 문화를 봤었을 때 아주 외색에 가까운 것 아닌 이상은 예전 우리 할아버지부터 해왔던 거, 뭐 할아버지부터 해왔던 것이라고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일본과의 이런 문제가 생겨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어떤 좀 기념비적인 올해 2019년도에 어떤 일제로부터 있었던 어떤 안 좋은 아니면 그 없어져야 될 문화들을 지금에서라도 천천히 이제 청산해 가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대로 친일잔재 청산 이번 기회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위원장께서는 더 교육 현장에서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렇게 조사가 또 청산이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온 것이고, 특히 학교는 보통 그 가장 보수적인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역설적인데 우리 사회는 4차 산업을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빨리 진행이 되지만 학교 현장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현장이 되다 보니까 일제란 잔재들을 되짚어보고 또 그거를 청산하는 이런 과정들이 없었던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교육이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 또는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걸 넘어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 즉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또 우리 사회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해 나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바로 교육의 핵심이다. 예전에는 서당에서 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이건 이거다라고 가르치는 단순한 교육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교육이 저는 코칭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빨리 아이들이 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형태로 앞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친일 그 잔재를 학내에서 청산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 의식을 제대로 좀 고취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 어른들 또한 그런 걸 새롭게 인식하는 이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 인식을 제대로 이제 고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서 또 어떤 효과들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일 잔재 청산이 가장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 현장을 저희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친일 잔재가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 잘 모르죠. 예를 들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뭐 앞으로 나란히 열중셔 좌우로 뭐 이런 것들 다 일제식이고 군대식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나왔죠. 요즘도 아마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또 교실 내에서도 열심히 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또 청소하는데 집단적으로 막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군사문화거든요. 이 군사문화는 결과적으로는 학내 청산되지 않는 일제식 문화에서 또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우리 생활 속에서 퍼져 있는 또는 알지 못하게 인식되어 있는 우리 삶과 의식을 지배해온 이런 문제들까지도 바꿔나가는 과정으로 좀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생활 속에서 퍼져 있는 인식이나 일제 잔재들에 대해서도 좀 청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청산에 드는 비용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무시 못할 텐데요. 네네. 이렇게 청산에 들어가는 많은 문제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어떤 것을 청산한다는 것은 이제 뭐 치우거나 뭐 부수거나 뭐 없애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뭐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친일파라든지 아니면 친일 문화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최근에는 이제 그것을 예전에는 많이 부쉈거든요.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중앙청이라고 해서 옛날 조선총독부 건물을 이제 아예 파괴를 했듯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파괴를 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 정기를 없애기 위해서 어디 명산에 새말뚝을 박아놓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런 건 제거를 해야 되죠.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러니까 비용을 한꺼번에 다 들여서 이것을 처리하겠다라기보다는 어떤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만큼 앞으로 이거의 몇 배가 들어가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청산이 되고 잔재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적비가 있다면 그 옆에 단죄비를 새로 만들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친일 행적을 했었다라는 부분, 최근에 와서 밝혀진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단죄비 형태로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비석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어떤 우리가 그 관광 명소에 가면 안내 표지판처럼 그렇게 표지판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친일 행적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물론 들어가겠지만은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친일 문화, 어떤 청산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찾아내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어떤 의식을 가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비용도 써야 하고 네. 또 친일 청산 문화를 찾아내고 바르게 고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또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내뿐만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제 잔재들을 좀 조사를 전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요. 용역팀이 지금 구성이 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제 잔재들이 상당히 많고 그 일제 잔재는 단순하게
그 건물이라든가 또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또는 할아버지들이죠. 이분들이 다 강제 동원되었던 이런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그 유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공호가 있고요. 또 목포에서는 이제 고화도에 보면 해안으로 전부 다 이게 그 동굴이 파져 있습니다. 잠수함을 숨겨뒀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 도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내를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했다면 밖에서는 지금 도청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또 융합해서 함께 무조건 부수기보다는 또 관광 자원이나 또는 이걸 이제 그 투어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서 교육까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청산을 하기보다는 또 어떻게 이 부분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청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와 반대로 또 보존해야 된다. 하나 이것도 우리의 역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본에 대한 것은 뭐 이제는 반일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극일을 해야 된다라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본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역사적으로 그 오랫동안 식민지 36년간의 식민지 기간에 우리에게 했던 것들도 우리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었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건축물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뭐 유형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뭐 인위적으로 뭐 파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아서 전치를 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또 하나의 또 문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마카오 같은 경우에도 포르투갈의 오랜 식민지 기간을 거쳤지만은 그 포르투갈 풍의 또 뭐 음식 문화라든지 뭐 건축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의 관광 자원화가 되듯이 일제 잔재 어떠한 그런 것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중에는 그 관광 상품화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남겨두고 이렇게 또 그것을 우리가 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친일 청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봤는데요. 제대로 된 교육 현장에서 친일 잔재 청산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친일 잔재에 대해서는 분명한 청산이 있어야 되고요. 보존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들은 보존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무엇보다도 친일 잔재를 청산하자는 데서는 공감대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일은 해가야 되나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를 지배해왔던 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가장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 현장은 어떻게 보면은 극단과 극우를 배제한 어떤 균형 감각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인데 최근에 이제 그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니편 내편 교육 현장까지 갈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제 이분법적 사고인데 이 이분법적 사고가 사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 현장까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교육까지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뿌리 깊은 역사적인 이런 잘못된 인식이죠. 뭐 빨갱이를 해서 배제하고 극단을 이렇게 하는 문제들은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금 전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민주주의 교육이 바로 어떤 대화하고 타협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이러한 민주시민으로서 질서를 배우는 이런 교육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념적인 것을 가르치는 민주교육이 아니고 또는 상대라든가 소수를 배제하고 다수의 힘으로 누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배우는 이게 아니고 배려하고 타협해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교육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학내에서는 좀 없애는 이런 것들 또한 우리 문화적인 측면, 의식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일제 청산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전라남도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사는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며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미래 세대의 역사교육 강화와 함께 새로운 100년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